비슷한 문제 풀지 않았었냐? P 지점에서는 좌회전이 되지 않고 Q 지점에서는 직진만 가능하니까, 그죠? 예.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고르셔. 이거를 선생님은 그냥 분할을 해서 풀었거든? 그러니까 규칙이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잖아. 이건 P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Q 지점은 직진만 가능하니까 Q 지점의 규칙은 Q를 진입할 때 이렇게 진입했으면 이렇게 마저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진입했으면 이렇게 마저 가야 돼. 이런 규칙이 있어서 선생님은 이 점들을 기준으로 R1, R2, R3, R4, R5 이 5개의 점을 기준으로 분할을 해볼게. 알겠지? A에서 R1을 거쳐서 B로 가면 어차피 한 가지야. 그치? A에서 R2를 거쳐서 B로 가면 5 곱하기 4지. 5팩, 4팩하고 4팩, 3팩이니까. 그리고 A 지점에서 R3를 거쳐서 B로 갈 때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P에서 좌회전하는 것만 조심하면 돼. A에서 R3로 가는 건 5팩, 3팩, 2팩이니까 10가지거든? 그지? 저 빨간색 경로를 따라가는 건 몇 가지야? 2가지야. 2가지만 빼면 돼. 그지? 네. 그리고 R3까지 갔으니까 R3에서 B로 가는 건 6가지인데 이 Q에서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2가지지. 이해되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이제 R4를 거쳐가는 거 해보자. R4를 거쳐가면 5팩, 3팩, 2팩이니까 10가지에다가 P에서 좌회전하는 거 여전히 2가지를 빼고, 그치? R4에서 B까지 가는 건 4가지거든? 4가지에서 Q에서 R4에서 Q에서 좌회전하는 거 하나를 빼야 돼. 그치? 네. 그리고 마지막에 R5를 거쳐가는 건 5 곱하기 1이다. 끝입니다. 계산하시면 82가지 나올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네. 다 P 그거 좌회전 거서 나눠서 풀어가지고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른 문제를 풀 때는 그 경우를 뺐잖아. 전체 경우에서 그걸 뺐잖아. 근데 이건 그걸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지. 너무 복잡해. PQ 때문에. 그러니까 분할하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 풀이를 알려고 해야 돼. 왜냐면 어떤 문제는 A라는 풀이가 편하고 똑같아 보이는 상황이어도 어떤 문제는 B라는 풀이가 편하거든. 근데 학생들은 자기가 뭐 하나 할 줄 알면 그걸로 모든 문제를 밀어버리려고 하거든. 새로운 거 잘 안 배우려고 해. 그런 태도가 딱히 좋지 않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게 무슨 장점이 있나? 라고 생각해야 돼. 장점이 없는 풀이를 내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면 진작 폐기 처분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뭔가를 하면 저것도 배워서 따라해야지. 저것도 배워서 따라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 그러면 어느 순간 잘 할 거야. 알겠지?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한 정수 x, y, z, 오메가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냥 X 그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나누면 돼. 근데 시프트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냥 넘어갈게.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고. 결국 니네가 질문하는 문제들의 특징을 모아보면 경우의 수에서는 대부분의 정점은 분할이야. 분할.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가 거의 대부분 문제다. 잘 나누면 다 풀어요. 누군가가 분할을 해주면 아마 100개 중에 99개는 누구나 다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분할을 하고 나도 그게 너무 세세하게 분할이 돼서 너무 짜증나는 문제들만 제외하면, 그래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이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서로 다른 6개의 빵과 똑같은 6개의 음료수가 있다. 똑같은 3개의 접시에 빵과 음료수를 나누어 담을 때 각 접시에 적어도 1개의 빵과 적어도 1개의 음료수가 놓이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얘는 빵 따로 음료 따로 하면 되거든? 왜냐면 적어도 하나의 빵과 적어도 하나의 음료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쉬운 문제인데 6개의 빵을 3개의 접시에 다 나눠야 되고 안 들어가는 접시가 있으면 안 되니까
4개, 1개, 1개로 나눌 수 있겠지? 혹은 3개, 2개, 1개로 나눌 수 있고, 혹은 2개, 2개, 2개로 나눌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빵이 서로 다르다는 게 중요해. 서로 다르니까 이거 다 집합을 분할해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6C1 곱하기 5C1 곱하기 4C4. 이거 조편성이야. 2팩분의 1.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은 3개의 접시라고 했으니까 접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숫자 있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6C1 곱하기 5C2 곱하기 3C3. 그리고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 곱하기 3팩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90까지 나올 겁니다. 이거는 빵을 그냥 세 덩어리로 쪼갠 것 뿐이잖아. 세 덩어리로 그냥 쪼갠 것 뿐인데 아직 접시에 올리진 않았는데, 접시가 똑같으면 접시에 안 올렸어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 니네가 이걸 접시에 올렸잖아. 접시에 올렸다라고 하면 이제 접시에 이름이 생긴 거야. 빵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접시는 구분이 됩니다. 빵을 올리기 전까지는 접시가 구분이 안 됐죠? 빵을 올리고 나면 접시는 구분이 돼요. 그러면 접시에 이름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음료입니다. 음료는 다 같잖아. 음료는 다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쪼갤 거야. 뭐 이상한 숫자가? 4 5 6 저거 6개구나. 미안해. 음료는 4 더하기 1개 더하기 1개. 그지? 그 다음에 3 더하기 2 더하기 1개. 그리고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인데, 여기서는 이게 4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발생시키지. 그럼 실제로 이거 몇 가지로 봐야 돼? 3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3, 2, 1이니까 이거 자체가 순서를 발생시키죠? 6개로 보셔야 돼요. 얘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음료의 종류는 같지만 개수 때문에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중복적으로 주면 안 돼요. 중복조합이요? 3이 어차피 쉬운데 그냥 세도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뭐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 당연히 똑같은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숫자가 작아서 그냥 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위에서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풀이 선택한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그냥 90 곱하기 10 하시면 됩니다. 900까지겠죠? 이해됐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쪽 끝이 벽에 고정되어 있는 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색 꽃을 10개와 파란색 꽃을 5개를 모두 꿰어 장식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빨간색 구슬은 연속하여 4번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만들 수 있는 다른 장식의 수를 구하셔. 이거는 어렵다고 보기 힘들어요. 어렵다고 보기 힘든데 내신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게 되죠. 분할이 너무 촘촘해요. 자, 빨간색 구슬이 연속하여 4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접한 빨간색 구슬의 개수를 이용해서 분할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접한 빨간색 구슬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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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최대 인접의 시도에서 점점 덜 인접시키는 방향으로 분할하면 되겠죠. 그러면 3개, 3개, 2개, 2개. 이 과정이 매우 짜증납니다. 얘를 3개, 3개, 2개, 하나를 할 수도 있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왜냐면 이게 지금 좀 세면서 해야겠다. 한 번에 다 나누면 니네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거든. 첫 번째 줄로 다시 가볼게. 3개, 3개, 3개 하나라고 써있지만 실제 10개 붙어있다는 얘기 아니지. 이 플러스 기호로 표시한 데는 누가 들어가야 돼? 파란 공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파란색 공 지금 5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개를 깔아놓고 하나, 둘, 셋. 이 1의 위치 때문에 일단 4가지. 그죠? 그 다음에 파란 공을 넣을 수 있는 위치 어디예요? 5가지죠. 처음에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가지죠.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그래서 OHE 하셔야 돼요. OHE면 60이니까 15예요. 그럼 60이네요. 그죠? 그래서 저 플러스 기호 안에 누가 들어간다? 파란 공이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기호를 무한정 넣을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럼 3322는 얘는 4팩, 2팩, 2팩이니까 6가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OH 하셔야 되죠. 그럼 얘는 90가지겠네요. 세면 삽시다. 헷갈리니까. 이건 하나, 둘, 셋, 넷, 4개 들어갔죠? 4개 들어갔고, 이게 5팩, 2팩, 2팩이니까 30가지죠. 이거 나야 하는 방법이. 그리고 얘는 6H이니까 실제 6만 곱하면 되겠죠. 180이네요. 세다 보니까 세만하죠. 네. 그 다음에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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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것도 가능하네요. 맞니? 맞잖아. 이게 좀 헷갈린다. 뭐가 헷갈리냐면 빠짐없이 세는 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걸 먼저 할까? 사실 3개, 하나도 가능하잖아요. 앞에 3, 3씩 맞춰주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것도 가능은 하고, 얘는 6팩, 4팩, 2팩이니까 15가지예요. 파란 공은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플러스가 5개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3, 3인 거 다 센 거 같죠? 감사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적었던 거 3, 3, 2, 2, 1 적을 수 있죠. 맞잖아? 네. 이거는 5팩, 3팩이니까 20가지에다가 파란 공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6가지죠. 네, 120가지입니다. 그리고 3, 2로 시작하는 거 3, 2, 2, 1, 가능하네요. 네. 얘는 6팩, 3팩, 2팩이니까 얼마냐? 얼마야? 60까지? 파란 공 선택 여지가 없죠. 아씨, 왜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야? 존나 치사하네. 자, 다음 2 더하기 이제 3으로 시작하면 다 했으니까. 네. 요거 하면 되고요. 요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파란 공의 위치인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는 6팩, 4팩, 2팩이니까 15가지만 되죠. 그쵸? 이거 다 하면 돼요. 그러면 546가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험에서 냉정하게 이걸 안 빠뜨리고 분할을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그나마 좀 실수를 줄이려면 쌤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야 내가 안 빠뜨리고 다 셌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다시 풀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떠올리는 대로 막 하면 이제 뭔 세고 뭔 안 셌지? 이런 상황 때문에 존나 불안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알았니? 그래서 내가 뭘 안 빠뜨렸나. 사실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분할하고, 사실 분할하는 목적이 뭐예요? 빠지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이 하려고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 없이 이 두 개가 중요한데, 그래서 셀 때 마구잡이로 세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뭘 안 빠뜨렸는지 혹은 뭐가 중복했는지를 구분하면서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분할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7번 보겠습니다. 진아는 내 문자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10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이메일 아이디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 규칙을 만족시키도록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을 구하시오. 반드시 문자 J로 시작한다. J의 바로 다음 문자는 J 또는 I이다. I의 바로 다음 문자는 I 또는 N이다. N의 바로 다음 문자는 N 또는 A고 A의 바로 다음 문자는 J 또는 A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J, I, N, A를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문자는 자기 자신이 오거나 이전에 사용했던 문자가 오거나 원형으로 배열된 그 다음 문자가 붙거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규칙 전체가 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J로 시작한 걸 제외하면. 감사합니다. 뭐가 다른 게 있나? J, N, A, J.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규칙 3이 다르네. 이제 규칙 3을 읽어보면, 규칙 3은 A의 바로 다음 문자가 J인 경우는 딱 한 번 존재한다. 요게 이제 좀 강력한 조건이니까. 그러면 로테이션을 돌리는 횟수를 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J, I, N, A, J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건 지금 5개의 문자만 사용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개의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 게 아니라 J가 몇 개고 I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J 나오다가 I 나오다가 N 나오다가 A 나오다가 다시 J 나왔다 끝이에요. 그러면 A 바로 다음 문자가 J인 경우가 딱 한 번 존재하는 상황이잖아. 그걸 먼저 써보려고 해. 알겠지? 두 번째 뭐야? 글씨가 안 써져? 두 번째 J, I, N, A, J, I 여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죠. 세 번째 J, I, N, A, J, I, N 이어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네 번째 J, I, N, A 뒤로 갈수록 당연히 숫자가 엄청 줄겠죠. 여기까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 여기서 한 개를 더 늘리면 규칙 3을 위배되니까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만 모르냐면 각각의 이제 문자의 개수가 뭔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메일 계정을 보면 어떤 느낌으로 써 있을 거냐면 뭐 J, I는 뭐 한 번, N, A, J 이렇게 10개의 문자를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습니까? 맞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거는 실제로 뭐냐면 횟수이면서 자연수 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부정광정식 해로 그래 보이죠? 예. 그럼 J, I, N, A, J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5개의 문자가 남았고 문자가 추가될 수 있는 위치도 5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를 OHO로 셀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수라는 거 이미 하나 깔려 있으니까 의미한 정수에도 볼 수 있거든요. 이해됐죠? 위치가 5개고 선택하면 해당 문자가 추가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OHO로 세시면 되거든요. J는 한 개 써야 되나? 아니야, J 또 써도 돼. A의 바로 다음 문자가 J인 경우가 한 번 존재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잖아. 이거 한 번이죠?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OHO로 세시면 됩니다. 그럼 9C4니까 얘 126. 나머지 쉽게 풀 수 있겠네. 분할 다 끝났으니까. 그럼 얘는 6H4인가요? 얘는 7H3이고 얘는 8H이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계산 제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분할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할을 잘 하려면 내 생각에는 문제 읽는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시험 때, 확통 시험 때 애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특히 난이도가 높으면 빨리 풀어야 되잖아. 나는 만점 받고 싶으니까 혹은 고득점 하고 싶으니까. 그럼 문제를 똑바로 안 읽거든? 문제를 똑바로 안 읽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아 그렇네. 이 짓을 한 2번만 하시면 당신의 등급은 하나 내려갑니다. 당신의 등급은 하나 내려가요. 야,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냥 차분하게 풀고 마지막에 문제 막 남으면 어떡해요? 야, 그거는 시험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음번 시험을 준비할 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 그 시험장에서 내가 바쁘게 노력한다고, 바쁘게 막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실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 내 말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이야? 다만 실력이 부족하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문제를 남기는 게 맞다. 당연히 정상이야. 내가 위장이 작은데 뷔페 가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 당연히 정상인데 효과적으로 남겨야지. 이거는 풀이를 시도했을 때도 어차피 틀렸을 각이다. 이런 애들 위주로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막히면 바로바로 패스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차분히 읽으라고. 은상이 잘 들어. 문제를 차분히 읽으라고. 너는 졸라 빠른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똑바로 안 읽은 상태에서 계속 연산을 반복하기 때문이야. 내 말 맞아, 안 맞아? 그래. 정확히 딱 그게 그 이유야. 너는 속도가 전혀 느리지 않아. 알았니? 너는 그냥 문제를 존나 대충 읽어. 그게 네가 시험 때마다 점수가 들락날락하는 이유야. 알았어? 문제를 읽는데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써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면 그 뒤에는 사실상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검은 바둑돌과 흰 바둑돌을 일렬로 이거 2015년 거잖아요. 이때 나왔을 때 난리 났어요. 문과 고3 내가 그때 보고 있었는데 시험 끝나고 여기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문과 시험의 특성상, 이게 문과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때는 이과도 학군 같이 볼 때였거든요. 문과 시험의 특성상 다른 게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애들이 30번 가지고 1시간 정도 푸는 경우가 많았는데 1시간 정도 풀어도 못 푼 거지, 애들이. 그래서 오자마자 어떻게 푸는 거야 도대체. 예.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바둑돌이, 인접한 바둑돌의 종류에 따라서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예. 그리고 A형이 2번. 여기 보시면 A형이 이렇게 2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형은 이렇게 한 번 밖에 없죠. 예. 그리고 C형은 이렇게 한 번 밖에 없어요. 그리고 D형은 이렇게 한 번 있죠. 그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사례다, 이런 얘기고, 이 사례 5가지를 모든 경우에서 다 나열해서 보여줬어요. 지금 규칙이 이렇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10개의 바둑돌을 가지고 A형 4번, B형 2번, C형 2번, D형 1번이 나타나도록 뭐 어떻게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애들이 대부분 망한 이유는 뭐냐면 A형 4번이니까 일단 A형이 4번이 되게끔 검은 바둑돌을 뭐 인접하게 나열을 해야지, 3개를 나열을 해야지. 그 다음에 B형이 2번이니까 그러면 흰 바둑돌 3개를 나열해놓고 그 사이에 나머지 바둑돌을 꽂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애들 다 망했어요. 왜냐면 검은 바둑돌이 이렇게 연달아 나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니네가 흰 바둑돌을 넣잖아? 그러면 B형과 C형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개수를 통제하기 존나 어렵습니다. 아주 잣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러고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히려 반대로 B형과 C형을 고정시켜 놓고 A형과 D형을 만드는 선택을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존나 주의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야, B형과 C형을 먼저 나열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존나 조심해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헷갈려서 계속 틀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면 B형이 2번이니까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이것도 보시면 제가 지금 B형을 2번 만들었지만 C형도 2번이 자동으로 여기까지만 칠하면 생성이 되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B형이 2번 있고, 그죠? C형도 2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에 반전된 경우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도 B형이 2번 있고 C형이 2번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A형 4번과 D형 1번만 만들면 되거든요. A형을 만들려면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A형이 됩니다. 이거 좌우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D형을 만들려면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딱 A형과 D형만 만들고 다른 걸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냥 훨씬 쓰기가 쉽잖아. 근데 사람이 다 그런가 봐. 검정이랑 흰색을 먼저 나열해놓고 생각하고 싶은가 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섞여있는 게 더 복잡해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바꾼 시도를 한 번만 해봤어도 바로 풀 수 있죠. 검은 바둑돌 몇 개, 10개의 바둑돌 10개 이상씩 있다고 했죠. 그러면 A형 만들려면 3H4 하셔야 되나요?
A형 4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 2H1 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게 30까지.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으면 A형이 나오고 여기다 넣으면 D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A형의 경우에는 2H4죠. 얘는 그냥 3이죠. 15가지. 그래서 2개 더해서 4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풀 1돌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죠? 처음에 한 것처럼 A형과 D형을 나눠놓고 시작하면 우리 망한다. 이런 느낌. 알겠죠? 자, 이제 요만하고 기출 풀이 하죠.